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마철에 꼭 이런 증상을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줄기와 잎을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저도 오래간만에 키핑동에 왔습니다. 한 2주 만에 키핑동에 온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오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곰팡이 병이나 깍지벌레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육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품종들이 보입니다. 저 뒤쪽에 보이는 방울복랑금이 그런 증상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. 깍지벌레와 곰팡이가 동시에 와가지고 지금 증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면 이 깍지벌레 똥이 보이죠?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에서도 검은색 곰팡이 같이 이렇게 찐덕찐덕한 부분이 있는데 저게 다 깍지벌레 똥입니다. 아마 선풍기를 틀면서 이 주위에 있는 깍지벌레들이 날라와서 발생할 수도 있고, 기온이 높아지면서 알이 부화되면서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, 대부분 이런 키핑동에서 키우는 때는 깍지벌레들이 이 선풍기 바람에 날라와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을 잘 친다 그래도 동시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키핑동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분들의 다육이가 건강한지 아니면 깍지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, 만약에 깍지벌레가 있다 그러면 약을 같이 쳐 주셔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기온은 높지 않지만 아주 공기 중에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.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,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줘야 됩니다. 물을 줘야 되긴 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줬을 때 갑자기 높아지는 기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잎을 만져가지고, 특히 잎이 많이 떨어지는 다육이 위주로 물을 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만, 이 물을 주고 나서 2, 3일 후에 무르는 잎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이 링고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물을 줬는데 다행히 그때도 30도가 넘어갈 때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,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애성은 뭐 링고스타 얼굴만큼 커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매창 같은 경우도 제가 2주 전에 물을 줬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,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도 이 물의 반응을 빨리 합니다.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다육이들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는 물을 좀 아끼면서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금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무너지고 있죠. 이 생장점이 무너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시 가을이 되면 줄기만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. 지금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마철에는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, 이렇게 매창이, 줄기가, 잎이 이렇게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상태로 그대로 그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저 다육이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이렇게 물러 가지고 잎이 떨어진다 이런 다육이들은 빼가지고 약간 해가 부족한 곳에 좀 놓는 게 좋습니다. 좀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하얀색 그런 부분이 보이죠? 이런 부분이 깍지벌레 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이 있는 경우는 약을 쳐주는데, 약을 쳐줄 때는 꼭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햇살이 강할 때 약을 쳐주면 이 다육이들이 힘들어합니다. 잘못 쳐주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하늘을 보시면 약간 흐려 있죠. 이런 흐린 날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 샤이닝 펄 철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이 물러서 갔습니다. 제가 한 거라고는 물을 살짝 준 건데, 이 물 살짝 한 번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, 예전부터 좀 증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또 한 번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저도 이렇게 다육이를 수년간 키워보고 있지만 이 여름만큼은 어떻게 얘네들이 변해갈지를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물을 줍니다. 저 같은 경우도. 그러나 이 물을 안 줘서 죽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물을 굶기다가 보면 다른 다육이들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2주 전에 물 줬던 다육이들 다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. 저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
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건강한 부분을 놔두고 요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새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얘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. 여름에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 관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. 한두 개는 아프거나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는데, 떠나보내기 전에 관리를 해서 살릴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이 거리대나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살짝 이상하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뽑아 가지고 말려서 심어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심어주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. 여름에 심어줘봐야 성장보다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고요. 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소주커 한 2잔 정도로 살짝 주는데, 이 더운 날 주지 마시고 약간 시원한 날, 지금 시기 지금 한 26도에서 27도 정도 되는 요때 물을 주면 아마 2-3일 지나서 물을 끌어올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한 2-3일 지나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온도에 얘네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주고 나서 잎 끝이 무르거나 잎 중간이 무른다 그러면,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뽑아가지고 말려서 다시 심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놓는 게 더 좋습니다. 괜히 심어줬다가 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내 경험상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심어주거나 아니면 여름을 낳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심어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약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한 번 쳐줘가지고 박멸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요즘은 친환경 약재가 많이 나오는데, 그런 친환경 약재가 좋은 게 뭐냐면 완전 무해하지는 않지만 일반 독성이 강한 약재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데,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일 간격으로 총 3번 쳐주는데, 이 여름에 총 3번 쳐주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잎에 듬뿍 묻게 쳐주는 게 좋고요. 물을 줄 때 약물을 희석해 가지고 저명간소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는데, 그 부분은 여름에는 또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장마철 다육이 관리 참 힘듭니다. 물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 장마철에는 잎을 만져 가지고 잎이 단단하다 라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마시고, 완전 잎이 쪼글쪼글한 그런 다육이 위주로 물을 주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. 여름에는 다육이가 예뻐지거나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. 괜히 욕심부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약간 못나지고 쭈글쭈글 거려도 가을까지 이제 잘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